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수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촬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고 20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치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상당히 우위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 정책 이것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정책 비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좋은 그런 논문이 나와가지고, 논문 제목이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정책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외교 정책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외교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그 구호가, 특히 이제 야당일 경우에, 국민 여러분 4년 전보다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그런 그 선거 구호가 됐죠. 항상 외교 정책이 1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제가 1위고, 그 다음에 이민 문제는 외교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중요한 외국과의 관계죠. 이민 문제가 이제 이 두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니까 외교 안보가 세 번째 정도로는 중요한 이슈다라는, 상당히 다른 해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갤럽에서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 발표한 거예요. Economy most important issue to 2024 presidential vote. 2024년 대통령 투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왜? 언론 자유 다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은 독재할 것 같아. 서로가 상대방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가 세 번째 이슈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잘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여론을 보니까 경제 문제, 이민 문제, 외교 정책 문제는 트럼프가 더 낫겠다. 그리고 보건, 낙태 문제, 기후 변화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더 낫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미국 여론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 정책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가 52%, 카말라 해리스가 잘할 것 같다가 47%. 그래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는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에서는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즉 이민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로 되는데, 그거가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관한 트럼프가 훨씬 더 잘하는 거로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또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외교 정책만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만은 거기서 1등이 테러리즘을 막는 일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불법 마약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순위가 높은 거의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이슈별로 이슈가 이제 다르다는 사실을 퓨 리서치 센터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소개했듯이 그 퓨 리서치,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 제일 중요한 외교 정책 이슈가 테러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무려 73%가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불법 약품, 그 마약이죠, 마약. 마약의 반입 금지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고 64%입니다. 세 번째는 대량 파괴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로 63%. 그 네 번째로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 53%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유행병 방지, 그것이 52%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슈들이 높게 나오는데 보통 여론조사할 때 그저 외교 정책에서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러시아가 중요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50%의 국민이, 미국 국민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 그 밑에 러시아가 더 중요하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해야 된다가 중요하다가 49%, 그 다음에 북한의 힘을 제한해야 된다가 38%, 그리고 이란 문제 37%. 그래서 그 나라 이슈들은 그 테러리즘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민 이런 것보다 약간 뒤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 할 때 특히 중국 문제는 불법 마약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고 인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테러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뉴스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포크 타임즈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이 Where Trump and Harris Stand on China Policies.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카말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그 아주 뭐 짧지 않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서 이것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하부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그 여러 명이 썼는데 테리 우라는 그 기자하고 릴리 쭈,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중국계 같아요. 이름 보니까 테리 우 릴리 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대통령,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 할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전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결국은 앞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고 말 거냐가 다음번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기에 결정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국은 뭐 자기 나름대로 미국을 앞서는 것이 중국의 꿈이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결코 미국을 앞서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또 대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지난 7월 달에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미국 국민들 중에서 80%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있지만은 워싱턴 역시 중국을 군사 외교 기술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략적 컴피티터, 스트래티지 컴피티터, 그러니까 전략적인 경쟁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트럼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이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그 대부분이 그 시작은 트럼프가 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갈등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대부분이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바마조차도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경쟁자 또는 적국으로 인식을 했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그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데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트럼프 때 중동이라든가 저쪽 그 유럽 문제로부터 러시아, 중국으로 특히 이제 중국으로 미국 외교 정책에 초점을 돌려놓습니다. 그것이 바이든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을 대체로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비둘기라기보다는 호키시, 그러니까 좀 강경 정책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해리스는 바이든하고 아마도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을 했죠. 2기가 되면은 1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텐데 훨씬 강한 모습으로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했던 1기의 대중국 정책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좀 더 강도가 셀 것이다.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트럼프는 다음에 당선이 되면은 2기 동안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낙마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는 바이든과 대동소이하거나 또는 조금 좀 유약한, 그러니까 좀 강경이 아닌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약한 외교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특별한 외교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유세하면서 중국에 관련된 말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대중국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몇 가지 이제 이슈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무역 이슈입니다. 무역. 중국이 지금 힘이 커졌는데 힘이 커진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중국을 국제무역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이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또 한동안은 눈 감아줬죠. 중국의 반칙을 벌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무역입니다. 미국은 전략 물자를 통제해야 하며 그리고 미국을 이노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며 미국을 개혁시켜야 하며 그리고 공급망을 다시 미국이 장악해야 하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맨 처음에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거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해리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해리스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카말라가 한 말 중에 이제 나는 결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 무역의 규칙을 막 깨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미국 회사들을 이제 망치고 이러는 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카말라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만 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되는 거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무역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카말라라기보다도 바이든 행정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관세 전쟁을 했죠. 그 관세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시절에 참 관세 전쟁하는 거, 무역 전쟁하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바이든도 그대로 거의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대폭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고 한 3, 4년 돼가는데 4년 다 돼가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쭈그러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트럼프가 시작했던 정책을 바이든도 계속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진영은 더욱 강력한 무역 정책을 쓸 거다. 지금 60% 정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200% 트럼프 말로는 500%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트럼프가 훨씬 더 세게 나올 거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트럼프 정부는 제약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 철강,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상품 수입을 점차 금지할 거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내의 부동산이라든가 공장을 사는 것도 이기 트럼프에서는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재점화할 것이 분명한데 이미
그러니까 좀 높은 것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도 붙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의 그 대중국 정책을 보면은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낙마시키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같은 유사한 내용 나가는 방향은 같은데 이제 트럼프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중국에 제일 먼저 전화 걸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중국이 2년에 걸쳐서 미국 상품을 2천억 달러어치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전화 걸어서 그거 지키라고 제일 먼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죠. 그 9월 며칠 날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유세하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일기 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중에 이제 스테픈 에젤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중국의 정상적 무역 국가주의를 박탈할 것이다. 중국을 그래도 신사클럽에 껴줬습니다. WTO라는 세계 자유무역기구에 중국을 가입시켜줬는데 클린턴 때 가입시켜줬죠.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중국은 도무지 그 WTO 클럽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국가의 주의를 박탈할 거야. 왜냐하면 WTO 가입국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거가 미국 상품을 좀 사주겠다. 향후 2년 동안에 2천억 달러어치를 사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한 연설이에요. 내가 당선되면은 제일 먼저 시진핑한테 전화를 걸겠다.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 외교 정책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 정책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그 라이타이저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했죠. 라이타이저의 그 대중국 무역 정책의 목표는 중국과 미국을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로 디커플링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실은 라이타이저인데 라이타이저는 거기에 관련된 좋은 책도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을 트럼프가 당신이 그 좋은 책을 하나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공짜 무역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디커플링을 완전히 하고 중국과 미국 경제를 완전히 별개의 경제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가 다음번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있을 그 얘기입니다. 그 책 이름이 No Trade is Free. 어떤 무역도 공짜라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도 그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그 내용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될 경우에 그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면서 No Trade is Free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 문제, 중국과 무역 전쟁은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나라로 바꿔놓겠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나가는 방향은 뭐 비슷했지만은 트럼프처럼 강경한 정책은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하다가 답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화당이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어떻게 전쟁을 회피할 것이냐에 관한 접근법이 다르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와 카말라가 갈라집니다.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아주 그 확실하게 이해하고 손자병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예 그 군사력을 쓸 일을 얻게 하겠다. 뭡니까? 너무나 힘이 강해서 상대방이 감히 전쟁을 걸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다.
손자병법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리고 전쟁 억제,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군사정책, 외교정책은 무지하게 폭력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냥 말도 험악하게 하고. 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화가 와요. 말은 세게 하지만은. 그런데 말랑말랑하게 말하는 정부가 오히려 진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전쟁 몇 개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그 트럼프의 전략 보고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들을 보니까 전부 막강한 군사력 건설 그럼으로써 전쟁을 사전 회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는 그 중국과 싸우려고 바다에서 미사일을 갈기는데 그 미사일에 핵을 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쏘는 핵순양 미사일들을 전부 다 핵미사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그걸 다 폐기했습니다. 돈이 비싸다고 폐기했대요. 돈이 비싸다고 폐기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핵 순항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못 나죠. 이런 것이 다른 것이다. 다른 측면이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관두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미국 의회가 그거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Nuclear Armed Sea Launched Cruise Missile Program.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한 바다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 그 프로그램을 트럼프는 하겠다고 그랬고 바이든은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고 근데 미국 국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만들어야 돼 해갖고 예산을 매년 준대요. 근데 바이든은 그 예산을 청구하지 않고 아주 그 웃기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미국 항공모함에 있는 그 F-18 미국 함재기 중에서 오래된 기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괜찮다라고 돼 있는 그런 함재기인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숫자적으로 중국의 이제 열세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숫자가 많다. 군함 숫자와 톤수가 미국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그 다음번 미국 행정부의 문제인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아예 도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막강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거는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천재가 군함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다.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국하고 싸우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그 방법을 강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쪽 사람들은 핵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핵이 있어야지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더 안전해진다 그랬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에 그 왜 핵 미사일을 만드느냐, 핵 순항 미사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 돈을 다른 데 더 필요한 대로 전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이 사람은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해리스가 미국의 공군 및 우주군이 평화와 안전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 필수적인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거기에는 의지하지만은 잃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가 이제 트럼프 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제가 아까 그 퓨 리서치에 보니까 러시아가 더 위로 나온다고 그랬죠. 민주당 사람들이 러시아가 더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더 위협이지.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거는 빨리 덮어버리고 왜? 더 중요한 대만과 중국과 북한 문제를 다뤄야지. 여기서 카말라하고 이제 트럼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뭐 카말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도 바이든이 했던 것을 계속 이어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우크라이나는 중요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제인데 유럽은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돈도 훨씬 많은데 그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안 막아주겠다가 아니라 너네들 힘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바이든이라든가 카말라 해리스는 러시아가 더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력 분석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뭐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였죠. 그렇지만 지금 냉전 시대에 소련에 해당되는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중국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보실 텐데 이반 카나페스라는 뭐 이게 동양계 학자 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러시아보다도 크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 같은 데다가 초점을 훨씬 더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드리치 콜비라는 사람, 요 사진 중에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미국은 모든 안보 노력을 중국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음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국가안보보좌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 바이든은 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이룩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동맹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바이든은 러시아가 더 큰 적이다. 러시아가 더 큰 적이다. 그래서 유럽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부는 바람에 대만을 그 도와주는 그런 돈을 제대로 많이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말로는 대만을 반드시 방해해 주겠다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중국에 대한 대만 정책이 대단히 좀 애매모호하다.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리스도 말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중국이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대만의 자력 방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만을 막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약하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막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만 그거 우리가 왜 지켜주는 거야? 돈 내라고. 2016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논란을 야기했죠. 대만 미국한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그렇지만은 대만을 방해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그 행동을 보여주고 언급을 했던 사람은 또 역시 트럼프더라. 대만 우리한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아는 얘기죠. 대통령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에 12월 초에 2016년 12월 2일입니다. 짜이 잉원 대만 대통령 당시 대만 총통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그냥 받았죠. 한참 얘기했죠. 그래갖고 1960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하고 전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그때 그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 중국의 비율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느냐고 말이야. 중국을 화내게 해서 되겠냐고. 그랬더니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은 아무하고나 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쳤고 정말 대만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한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동시에 그랬죠. 나는 시진핑 좋아해. 시진핑하고 친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진핑을 제일 못 살게 군 대통령이 트럼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사진 그냥 내 신문에 난 거를 그냥 인용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멀찌감치 대만을 볼 수 있는 전망대랍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있고 중국 헬리콥터가 나는 장면이에요. 트럼프가 대만을 위해서 한 그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2018년 대만 여행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각급의 상하 미국 대만 관리들이 서로 교류하자라는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타이완 어슈어런스 액트 중국을 대만을 확신시켜준다는 대만 안심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대만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미국은 대만의 친구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펜실바니아에 연설하면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도 있고 그 전쟁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든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갔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쇠를 사용한 강철을 사용한
각종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들이 다 중국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중국에 가서 강철 좀 팔라고 조를 거냐. 그래서 미국은 강철 공장을 중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한테 강철 좀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잘 생각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를 저 과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철강 공장을 다 중국에다 갖다 놓으면 중국이 잠재적인 적국인데 그 전쟁이 붙으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무기는 강철로 만드는데 중국한테 강철을 팔라고 조를 거냐는 그 얘기죠. 뭐 지금도 이제 그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뭐 2024년판 로이 연구소에서 간행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이 이제 피크에 왔어요. 피크에 와가지고 이 플라토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꺾일 거냐 그렇잖아요. 미국을 추월할 거냐가 앞으로 4년 이내에 결정될 얘기다. 그래서 미국 앞으로 다음번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저 클라이막스 피크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될 거다. 이번에 그 로이 연구소에서 아시아 나라 27개국의 국력을 비교해 봤더니 물론 이제 미국도 아시아 거로 쳤습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3위가 인도, 4위가 일본, 그리고 5위가 호주, 그다음에 6위 러시아, 한국이 7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뭐 이 계산법은 뭐 우리가 100% 동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문제 중에서는 중요한 거가 마약 문제입니다. 페타닐이라는 그 약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이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 18에서 45세, 18세에서 45세 미국 시민들이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그 페타놀 중독이래요. 지난 10년 동안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도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 좀비처럼 그리고 걸어다니는 그런 그 모습 본 거 있죠. 이게 바로 다 페타닐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약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고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미국이 계속 중국 보고 이것 좀 막아달라고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막는 관리가 뭐 한 명일 때도 있고 통제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열 몇 명. 그 트럼프가 그런 말도 했죠. 내가 이제 시진핑한테 전화 걸면은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그 미국에다 마약 팔아먹은 놈들을 다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하겠다. 그거는 막말입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마약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카말라 해리스도 똑같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 마약은 미국을 죽이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지난 3년 동안 안 했어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마약을 막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창궐 했거든요.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같은 팀인데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강경하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재선되면은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중국 사람 중에서 펜타닐 미국에 팔아먹은 사람 잡아서 사형시키려고 요구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번에 대통령일 때 악수하면서 시진핑이 약속했던 것이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중국이 페타닐을 미국에다 파는데 그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무역 전쟁도 하고 안보 문제도 있고 페타닐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포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카말라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중국은 우리가 포용할 대상이 아니다. 인게이지먼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거다 말이지. 말로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은 말을 할 경우에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그 어떻게 말로 잘 지내보는 말로 잘 지내는 공개된 소통 통로가 중요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초였는데 해리스가 될 경우에 된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쪽에서는 대화하고 토론
좋지. 그러나 목적이 뭐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그 뭐 작전을 다 짜줄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지만은 알렉산더 그레이 같은 사람, 대화와 토론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 중국과 대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한다는 것은 그 대단히 난감한 일이다. 왜 중국이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무슨 결과를 얻어내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많이 이어받았지만은 갈등적이기보다는 수능적인 길을 택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그 이제 바이든 정부입니다. 중국이 최고의 지위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싸움하기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뭐 이거는 그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라는 지금 미국의 CSIS에 있는 그 박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이 평지에 있든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너무 무서운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서 얌전한 애거를 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교착 상태였다.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고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공화당 트럼프를 이제 어드바이스 할 텐데 중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다. 노화 및 인구 감소 그리고 천문학적인 빚, 뭐 외국인 투자 감소, 뭐 부자들이 다 탈출하고 이러는 중국이 맥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고려해서 트럼프가 대중정책을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발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한 반쯤으로 보면 된대요. 중국이 5%라고 하면 2.5%가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꿈은 세계 제패입니다. 세계 제패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600만 명 정도가 있다. 새로운 기술, 뭐 배터리, 솔라 에너지 이런 거 가지고 미국하고 경쟁을 할 텐데 거기에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기술 혁신, 기술 발전은 중국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명의 보통 사람을 앞설 수 있는 것이죠. 600만 명이 노력하는 것보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이 좀 유리한데 그러려면은 그 자유주의, 자유경쟁, 자유시장 경제 쪽을 지향하는 그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뭐 당연히 그건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인권 문제는 둘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인권 문제가 약할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을 가장 못 살게 굴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가장 쉬지 않고 제기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국회의원 할 때 중국의 인권에 관한 그 법안을 몇 개 발의했는데 그것을 법으로 만든 사람은 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카말라 해리스는 그 상원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둘 다 비슷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파룬궁 중국에 이제 파룬궁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호소하고 만나달라고 그럴 때 트럼프는 만나줍니다. 근데 바이든은 안 만나줘요. 왜? 중국을 분노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그 사진은 트럼프가 이 파룬궁하고 그런 그 여자 지도자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파룬궁은 뭐 미국에서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기 척출한 것을 뭐 죄수들 장기를 척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고발해가지고 그리고 공산당을 이제 몇 천만 명씩 탈퇴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인권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파룬궁도 무서워하고 대만 독립도 무서워하고 티베트 독립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다 중국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같다라는 식으로 이 신문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카말라 해리스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행정부 거를 할 거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유세 중에 간간히 하는 말 또는 카말라 해리스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낸 그 인권 법안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부통령인 월츠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친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뉴욕 포스트라는 그 신문에서 Why is Tim Walz fascinated with China? 왜 월츠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서 흥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월츠는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그 대세가 트럼프 쪽으로 갔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아마도 탈락될 것이다. 아마도가 아니라 좀 확실한 그 퍼센트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